인도네시아 배신으로 비용이 부족해지자 한국이 페루의 KF-1 보람의 사업에 참여를 요청했다. 남미 국가 페루가 한국산 FA-50경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배신으로 한국이 페루에게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유럽 군사 매체 아메 레코그니션 기사를 인용해 페루 정부는 공군 현대화를 위해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전하며 한국도 사업자금 조달에 페루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페루는 미국의 F-16 전투기 구매도 고려하고 있지만 KF-21의 사업은 장점이 많다며 아직 전투기 개발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 투자와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KF-21의 첫 출고식 시제기 위해 페루 국기가 드리워진 것을 보고 그때부터 수상했어 라고 말하며 페루 KF-21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당시 행사에 초청해서 참여한 나라들 국기는 다 띄워졌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 한국산 훈련기를 쓰고 있던 페루는 정치 초청받아 KF-21을 현장에서 보았고 한국은 페루에게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저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기가 있는 나팔로 재미를 보고 있는 프랑스가 KF-21에 대한 긴급한 보도를 내려놨습니다. 프랑스 메타 디펜스는 7월 2일 KF-21 1차 20대 주문이 왜 유럽 항공산업을 위협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K2 전차와 IFV 에즈 21, K9 자주포, KSS-3를 탑재한 잠수함과 미사일에 이어 이제는 KF-21 보라매로 중형 전투기까지 수출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한국 공군의 KF-21 보람의 블록원 쌍발 전투기 20대에 대한 첫 주문을 막 체결하여 국제 무대에서 항공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기술적 야망 때문에 보람에는 균형 잡히고 매력적인 다목적 전투기의 모든 특성을 제시하며 이는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구 무기, 특히 유럽 무기와의 경쟁에서 정기적으로 승리하는 한국의 기가 및 포병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는 왜 KF-21이 무서운지 두 가지를 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 보람에는 무엇보다 한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KAI와 국가혁신기관인 방위사업청이 특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F-21의 개발 및 연구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여 약 225개의 국내 업체들과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그 외에 15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방산 강국들이 합적으로 무기들을 만들면서 서로 이권을 더 드려고 온갖 자음과 불협화음을 벌였습니다. 이는 개발 지연과 비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KF-21은 한국 단독으로 정부 주도하에 민간 군사 기업들이 참여하여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은 1980년대 개발이 시작되어 무려 22년이 지난 2006년에야 프랑스 공군에 초도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브라질에 팔려고 했지만 무려 10년 넘게 안 팔렸습니다.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만든 유로파이터도 개발에만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메타 디펜스는 KF-21은 2025년에 공군에 인도된다면서 2016년 개발이 시작되어 출시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9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개발비도 비교적 적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라팔은 65조 들었고 유로파이터가 20조 원이 들었습니다. 이들 국가가 개발에 소요한 시간과 비용을 KF-21과 비교해보면 완전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 메타 디펜스는 이를 지적하며 보람에는 초도 비행부터 전투기가 성능을 입증하기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첫 비행부터 한국 공군의 첫 번째 생산 항공기가 인도되기까지 단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은 유럽 전문가들이 KF-21의 개발 속도에 감탄하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KF-21 보라매가 3가지 버전으로 개발되며 각국에 많은 수출형 버전이 개발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수출형 KF-21사는 잠재적 수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맞춤형 버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한국 표준과 매우 유사한 전투기지만 고객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무장과 내부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은 한국이 유럽에서 K9 자주포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방산 강국들을 이겼듯이
KF-21으로도 이들 국가들의 모자를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KF-21은 블록1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지만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며 페루가 인도네시아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이고 6세대 개발에는 UAE와 사우디 등 중동의 거대한 자본으로 더 빠르고 완벽하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등 유럽 방산 강국들은 KF-21을 걱정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지만 KF-21의 개발 속도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KF-21 블록 1에 이어 블록 2를 건너뛰고 완벽한 스텔스기가 되는 블록 3로 바로 가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 3는 내부 무장창을 달고 완벽한 스텔스기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프랑스 메타 디펜스는 작년 6월 28일 한국 KF-21 보람의 전투기는 F-35보다 먼저 완전한 작전 능력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매체는 새로운 전투기 개발이 지연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한국의 KF-21C 제6호기가 방금 첫 비행을 마쳤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한 달 전 KF-21은 첫 번째 부분적 전투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 항공기는 2026년부터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KF-21 보람의 개발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까지처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어김없이 진행된다면 미국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고 있는 F-35보다 먼저 완전 작전 능력을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양산 단계도 먼저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차세대 한국형사 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 F-35 라이트닝2보다 15년 이상 늦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어려운데 F-35는 스텔스, 데이터 융합 및 센서 분야에서 상당히 더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입증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F-35보다 무려 20배 이상 저렴한 70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원. 의 예산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KF-21 개발 속도는 정말 놀라웠고 상대적으로 미국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와 비용 증가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은 F-35는 아직도 900건에 달하는 결함을 보이면서 이를 해결하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KF-21은 놀라운 속도로 개발되고 있고 결국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메타 디펜스는 2023년 6월 기사에서 KF-21에 대해서 놀라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F-16,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고 수호이 35 등이 경쟁하고 있는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곧 초대될 것이며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